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 195개국 중 195등, 지구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이를 낳기는 어렵지만 이 나라엔 매년 수십만 명이 이민 오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겐 아직도 기회의 땅이니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어떤 나라가 가장 빠르게 사라질까요? 바로 유럽의 작은 나라 라트비아입니다. 라트비아는 지난 35년 동안 인구의 30%가 줄어들었습니다. 단순 계산식으로라면 100년 안에 인구는 0명이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69세, 유럽 27개국 가운데 27위, OECD 38개국 가운데선 38위로 어디서 보든 압도적인 꼴등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그리고 자살. 안타까운 건 이 모든 죽음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라트비아는 남성 예방 가능 사망률, 즉 생활습관 개선과 공중 보건만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의 비율에서 유럽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있는 나라인 곳입니다. 둘째, 죽지 않은 사람은 제발로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인구는 30년째 감소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명확하죠. 일을 해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트비아의 평균 월급은 100만 원대 후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삶의 보상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더 나은 나라를 선택합니다. 셋째,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출산 보조금은 아이 한 명당 월 3만 원, 아이 넷을 낳아도 겨우 12만 원입니다. 육아는 국가도 사회도 외면한 책임입니다. 이런 라트비아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빠르게 죽고 일찍 떠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나라 라트비아에 가봤습니다. 여긴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입니다. 한참 막 더운 40도 50도 되는 날씨에 있다가 이런 데 오니까 적응이 안 돼요. 사람들 다 긴팔 입고 돌아다니는데 저 혼자 반팔 입고 있습니다. 자켓이 있긴 한데 또 걸어다니면은 안 추울 것 같아가지고 안 갖고 나왔거든요. 내일은 추우면은 갖고 와야겠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호스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리가라는 도시가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엄청 작거든요. 동유럽의 수도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우면은 들어가서 잠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일단 다 저 빼고 긴팔 입고 돌아다니세요. 오늘이 한 15도? 13도 그 정도 되거든요. 아니 비둘기는 이만하거든요. 얘는 뭐지? 엄청 큰데? 바다에 있을 법한 새가 여기 있네. 한 발로 지금 중심을 잡고 있어요. 한 발이 없나? 왜 한 발로만 저러고 있지? 다친 것 같아요. 도시를 꽤나 이쁘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도 잘 없어요. 이렇게 앉아서 쉬라고 만든 공원에서조차도 사람이 잘 없습니다. 뭐 평일 오전이 아니라 지금 주말이거든요. 주말이고 12시인데 여기가 신시가지인데 사람이 잘 없네요. 다 어디 간 거지? 수제 햄버거집 같은데 제일 저렴한 게 한 2만원 정도? 좀 비싸면 한 27,000원 정도 하네요. 버거 하나 단품이. 그런데 이런 데서 먹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되니까 전통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요. 추워서 다들 그런 실내에 들어가 있나? 아닌데 저기 가게 안에도 사람이 없던데. 오, 이 무슨 건물 한 입구에 단두대 같은 게 있어. 뭐야 이 독특한. 일단 날이 무디긴 해요. 뭐가 잘릴 정도로 날카롭진 않은데 이게 뭐지? 의자인가 했는데 단두대가 박물관인가? 문은 닫혀있거든요. 무섭네 라트비아. 박물관은 아니고 라트비아 예술관 협회라고 적혀있대요. 무섭다. 예술가 컷 높다. 이렇게 관광하러 오신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장 근처가. 이게 전통시장입니다. 이런 규모 큰 건물이 5개가 있대요. 옛날에는 세계 1차 대전 때 경납고로 썼던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안에는 생각보다 넓어서 상점이 3,000개나 된대요. 뭐야, 자동문도 있고 꽤 괜찮은데? 연어네. 연어를 파네. 안에는 꽤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동 하나고 동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별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갈 수 있어요. 여기는 해산물 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개 동으로 나눠져 있고 그 동마다 파는 물건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김치일 수도 있어요. 중앙아시아식 김치, 윤기보소. 저는 근데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생선은 맛있는데 저 뼈 발라먹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회 위주로 먹습니다. 고등어구이 그런 거. 이거 고등어구이 같은데 고등어구이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뼈 발라먹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얘는 뭔데 생선에서 금빛이 나냐? 얘는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점박이네요. 표범이랑 치타처럼 표면에 점이 있어요. 좀 징그럽게 생겼다. 약간 건포도빵 같이 생겼어요. 생선이 있는데. 생선은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옆에 있는 칸인데 여기는 견과류를 위주로 파는 데 같아요. 치즈도 그렇고. 여기도 딱히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거 맛있겠다. 견과류 같은 걸로 케이크랑 빵을 만들어서 파네요. 먹더라도 나중에 밥 먹고 먹어야겠죠. 이런 캔디 같은 것도 보니까 뭐 구소련 국가들은 그렇게 땅이 넓었는데도 불구하고 파는 음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런 거 중앙아시아 가서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 사이에 또 비가 오나 보네. 이런. 아, 춥고 비 오고 춥고 비 오고. 여긴 중앙아시아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여기서 밥 먹고 가야겠다. 중앙아시아 전통 국수인, 뭐 국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면 요리인 라그만을 시켰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중앙아시아에서 먹었을 때는 한 그릇에 한 3,000원? 4,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8유로 나옵니다. 동유럽은 혹시 다르게 달라요? 이렇게 칼국수 면처럼 생겼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여기 면이 진짜 부드럽고 쫄깃하다. 중앙아시아에서 먹었던 라그만보다 더 맛있는데. 가격만 저렴했으면 진짜 매일 먹을 수 있는데. 밥을 비벼 먹기엔 좀 짜가지고 빵을 찍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딱 맞아요. 촉촉하고. 라그만에 빵까지 찍어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이 전통시장 안에도 우즈베키스탄 식당이 있네요. 생각보다 중앙아시아 음식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 한 25%가 러시아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라트비아가 옛날에는 소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제로 여기를 병합을 시켜가지고 소련이라는 연합체에 묶었는데, 그게 한 1940년대 그때부터 러시아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계가 지금까지 많기도 하고요. 근데 소련이 1991년에 멸망을 하면서 이제 라트비아 사람들이 1940년에 우리가 소련한테 잡아먹히기 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1940년 이후에 러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라트비아 시민으로 자동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라트비아어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라트비아 역사도 따로 공부해야 되고 뭐 충성서약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충성서약 같은 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러시아어 같은 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막 이제 70, 80 돼가지고 언어를 새로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라트비아 시민도 아니고 러시아 시민도 아닌 무국적자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아니 자기 부모도 여기서 라트비아에서 태어났고 자기도 태어나면서부터 라트비아에서 살았는데 라트비아 국적의 시민이 못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좀 화가 났었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라트비아의 무국적자들은 라트비아 여권이 없어서 해외도 못 나가고 공무원도 당연히 될 수 없었고 투표 같은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원에서 비둘기를 많이 보니까 비둘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는 이 갈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얘네가 똑똑해가지고 막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가지고 과자 같은 것도 훔치고 도망가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매기를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얘도 내 눈치 살살 보는 거 봐. 아까 받았던 디저트를 먹으려고 찾고 있는데 여기 시장이 너무 넓어서 못 찾겠어요. 아까 맛있어 보였는데. 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저기 호스텔 가서 잠바 하나 갖고 와야겠어요. 너무 추워. 다 긴팔 입고 다니는데. 여기가 제 숙소입니다. 8인실이고 1박에 한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여기 역세권이라 좋아요. 뭐 기차 탈 일이 없긴 한데 1층에 맥도날드도 있어요. 저 바로 앞에 버거킹 있고. 근데 자꾸 사람들 잘 때 문 열어놔가지고 너무 추워요. 긴팔 긴 바지 입고 자도 춥습니다. 라트비아의 인구는 한 180만 명 정도 됩니다. 나라 전체 치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인 60만 명이 이 리가에 삽니다. 국민 3분의 1이 산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몰빵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 붐빈다거나 고층 건물이 많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건물들도 100년 이상 된 아르노보 양식의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건물 새로 잘 짓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3층이 제 호스텔인데 여기 1층에 맥도날드가 있고 뭐 그렇게 잘 섞여 있더라고요. 새로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건물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갈매기가 그냥 깡패네요. 여기 비둘기들 한 군데 모여있어서 잘 있었는데 제가 날개 한번 쫙 펼치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지들끼리 싸운다.
지랄 났네 아주 그냥. 누가 밥 들고 가니까 쫓아온다 막 소리 지르면서. 저는 갈매기가 좀 온순한 줄 알았는데 좀 포악하네요 얘네가. 막 서로 날개 펼치면서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거 봐봐요. 왜 이러는 거야? 시장들도 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문을 닫은 데가 더 많아요. 리가 밖으로 조금씩 걸어 나가 볼게요. 골목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벽돌 상태만 봐도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옛날에 이것도 저 아까 갔던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세계대전 때 창고로 썼던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리가의 중심부에서 벗어날수록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아까 봤던 제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지니까 개보수를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일반 집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거의 부셔질락 말락하고 벽 상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다 100년도 넘게 된 집들이겠죠? 이런 것들도 소련의 건축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인 야쿠츠크에 갔을 때도 집이 이렇게 생긴 집이 되게 많았거든요. 나무 판때기? 나무 판자를 지은 집. 그래서 그런지 금방 건물이 노후화되는 게 눈에 보여요. 여기는 왜 밑에 이렇게 띄어서 지은지 모르겠어요. 야쿠츠크는 밑이 얼음이어가지고 이렇게 냉기 올라오지 말라고 띄어서 지었었는데, 여기는 그냥 지하실을 만들고 싶었던 건가? 굳이 뭔가 띄어져 있네요. 저기가 라트비아 국영 방송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BS인 거죠. 근데 저기 꼭대기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어요. 원래는 LG 로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한 뒤로 라트비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막 지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라트비아도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언제 희생양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 보면은 러시아를 싫어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저번에 조지아 갔을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런 벽 같은 데다가 푸틴 욕, 러시아 욕을 엄청 많이 적어놨고, 호스텔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푸틴 욕이었어요. 되게 노골적인 욕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침공 당했지, 우크라이나도 지금 침공 당하고 있지, 그 다음 국가들은 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국기도 나란히 걸어놨네. 우크라이나 국기랑 라트비아 국기랑. 시내 밖으로 나올수록 다 이런 건물들밖에 없어요. 저렇게 목조 건물들. 영업을 하는 상점도 호텔도 거의 없습니다. 이 구역도 옛날에 1990년 전까지 소련의 치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인데, 독립을 하고서부터는 절반 이상 빠져나가 버렸대요. 도시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에도 전차는 다니네. 휑합니다. 완전히 버려진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창문은 새 거고 안에도 뭐 식물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는 좀 외벽만 낡은, 관리를 잘 안 한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얘도 건물을 나무로 지어서 그런지 건물이 한쪽으로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왼쪽이 더 낮습니다. 야쿠츠크에 이런 건물 되게 많은데. 아, 그리고 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옛날 사람도 살지 않는 목조 건물이 많나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석조 건물은 라트비아의 구도심에서만 허용이 됐대요. 지금 제가 있는 데가 라트비아 리가에서 좀 떨어진 교외인데, 그런 데는 이런 목조 건물밖에 허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1860년부터 1914년까지는 아예 법으로 그렇게 정해놔서 저런 목조 건물들밖에 지을 수 없었대요.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 말인 즉슨 아까 그 건물은 1914년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100년 넘은 건물인 거죠. 최소 110년. 최소 110년은 된 건물이네요. 다시 리가의 중심부 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리가 중앙역에 있는 식당입니다. 셀프 서비스로 풀면 된다고 하긴 했거든요. 여기가 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샐러드는 거르고. 와, 디저트 다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뭐야? 햄이야? 햄이라고? 이게 무슨 음식이죠 이게? 요거를 먹어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 배고프니까 다 땡긴다. 와, 이 영롱한 거 봐. 미쳤다 너네 오늘. 이거는 닭고기인 것 같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Can I get a plov? Can I get your blood? 계란말이 같기도 하고 무슨 떡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7,000원입니다. 많이 담고 싶었는데 별로 안 담았거든요. 하나, 둘, 셋. 콜라 빼면은 3개밖에 안 담았는데, 역시 유럽은 유럽입니다. 물가가 좀 비싸긴 해요. 볶음밥부터 먹어볼까? 약간 토마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케찹이 많이 들어간. 이 사이사이 닭고기가 있는데 이것도 부드럽고, 밥알이 우리나라에서
바발보다 크거든요.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저거 더 좋아요. 맛있습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어. 이 시루떡 같은 게 뭐지? 커피에 빠진 시루 케이크 느낌인데 디저트가 맞긴 한데 이게 뭐지? 제가 갑자기 표현을 하자면은 커피 우유에 빠진 티라미수 케이크 맛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제가 단 걸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식감 때문에 좀 잉했는데 엄청 맛있어요. 여기가 간을 되게 잘한다. 티라미수보다는 티라미수 푸딩이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커피 우유에 빠진 티라미수 푸딩 진짜 맛있다. 적당히 달고 맛이 너무 맛있어요. 맨날 맥도날드 같은 데만 가다가 마지막으로는 닭고기입니다. 와, 얘도 근데 진짜 잘 구워진 것 같던데 완전 잘 썰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생각엔 얘도 맛이 좋을 것 같아요. 비싼 맛이야. 17,000원짜리 맛. 근데 치킨은 워낙 우리나라가 훌륭하다 보니까 막 다른 나라 가서 와 우리나라 치킨보다 맛있다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푸딩은, 이 디저트는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어본 푸딩들보다 더 맛있어요 이거. 근데 치킨은 BBQ? BHC가 더 맛있지 않나.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구운 건데 케첩 같은 데 찍어 먹고 싶다. 최고입니다. 오길 잘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막 엄청나게 체감되지는 않긴 하지만 라트비아의 여성 비율은 항상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100명으로 보자면은 그 중에 55명이 여자고 45명이 남자래. 왜 그러냐면은 그 구소련 시대 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남자들을 막 다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서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운이 나쁘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라트비아 여성 비율이 엄청 높은 편이래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런 대도시인 리가에 올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힘쓰는 일, 몸 쓰는 일을 잘 하는 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막노동이나 물고기 잡는 일이나 농사나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데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은, 사무직 일자리가 많은 이런 대도시 리가에 많이 모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라트비아의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도시에는 그런 현상이 좀 더 심하대요. 그러면서 고학력, 전문직인 여성의 비율도 많이 늘어났는데, 왜냐면 사무직이 대체로 여자가 많으니. 그러다 보니까 라트비아에서는 그 능력 있는 여성들이 데이트도 막 주도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사하면서 하나 알게 된 건데,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진출 비율이 높은 이유가 사회주의였던 과거 구소련의 영향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사회주의 하면은 되게 막 딱딱할 것 같고 남녀 차별도 좀 더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았는데,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일해야 한다는 그런 이념이 소련에서 공통적으로 공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도 일을 많이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라트비아 여성의 키가 세계에서 가장 큰 편입니다. 평균이 170cm래요. 그래서 인구수 대비로 치면은 항상 라트비아 여성들이 모델 수가 가장 많은 걸로 손에 꼭 꼽힌다고 합니다. 걷다 보니까 한 오후 10시가 됐습니다. 그런 거 지금 되게 밝죠? 이런 걸 백야라고 부르는데, 위도가 높은 유럽 땅들은 여름이 되면은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백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새벽 1시, 2시 돼도 가로등 없어도 환히 잘 보일 만큼 꽤나 밝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마침 라트비아에서 가장 큰 축제인 하지 축제가 열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제일 짧고 낮이 제일 긴 거를 기념하려는 축제인데, 제가 무슨 독립기념일, 전승절 그런 게 나라의 가장 큰 축제인 건 봤어도 낮이 제일 길다고 그게 나라의 가장 큰 축제가 된다는 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유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추석, 미국으로 치면은 추수감사절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봄, 여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거를 이제 다 같이 나누고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걸 기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내일이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생각 들지 않게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한산하고,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2020년 7월 17일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자물쇠가 5년 동안 아무도 끊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없어요. 자물쇠도. 아마 내일은 자동차를 빌려서 좀 시골로 들어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호스텔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킴? 원래는 오늘 소련이 해체되면서 버려지게 된 유명한 시골 마을에 하나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렌트카를 빌려서
왕복 5시간을 운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리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나라 전체의 인구가 감소한 건 맞지만 또 어떤 곳은 신도시 부흥으로 인구가 소폭 증가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어제 먹은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으러 갑니다. 갑자기 왜 비가 오냐? 그런데 사람들 참 쿨한 게 비 와도 우산도 안 쓰고 다니고 저렇게 밖에서 앉아서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먹은 거랑 같은 건가? 약간 색깔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제 먹었던 볶음밥은 안 파네 오늘. 어제는 11유로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9.6유로가 나왔습니다. 이 밥을 바꿔서 그런가?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제 먹은 맛 맞아요. 제가 한식파거든요. 그래서 막 여행하면서 먹은 음식을 한국에 가서 무조건 또 먹고 싶다 싶은 음식이 딱 하나 있었어요. 튀르키예에서 먹은 라이스 푸딩이 있었는데 이게 그거보다 맛있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볶음밥은 어제 먹었던 게 맛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기름지고 기름 맛이 많이 나요. 전에 푸딩 맛있습니다. 신기하게 기차역 안에 피자 자판기도 있어요. 여기서 직접 만드나 봐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를 데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8유로를 내면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구워서 이렇게 주나 봐요. 신기하네. 여기가 라트비아에서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스칸스테 지역입니다. 비즈니스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그 구도심이랑 지금 있는 신도심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오히려 더 휑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중심지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로 오면은 사람이 좀 많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축제라서 그런 건지 사람이 진짜 더 없는데요? 완전 텅텅 비었어요. 여기가 원래는 소들 키우던 목초지였는데 오피스랑 주상복합 들여오면서 라트비아에서 지금 가장 공들여서 짓고 있는 신도시래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평온해요. 사람도 없고 나무만 많고. 최대한 중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심에 가면 또 사람이 있을지도. 여러 자동차 회사도 있긴 합니다. 혼다도 있고 마츠다도 있고 포드도 있고. 근데 좀 휑하죠, 그죠? 사람은 일단 없고. 여기는 리가 아레나라고 합니다. 농구 경기랑 아이스하키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라트비아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게 아이스하키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 스칸스테 지역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여기 10,000명 넘게 들어가거든요. 한 14,000명? 그러면 여기가 중심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습니다. 라트비아 수도 내에서도 떠오르는 지역이긴 한데 여기도 인구가 많이 줄었나 봐요. 어딜 가도 자동차도 잘 없고 사람도 잘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들이 아마 주거 지역인 것 같아요. 주상복합도 있고. 저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왔는데도 별로 사람의 흔적이 잘 안 보입니다. 자동차도 주차 잘 안 돼 있고 이 아파트도 단지수가 별로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끼케 한 10층 정도 되는 것 같고 저기 있는 거 한 15층 되려나? 라트비아 인구의 3분의 1이 사는 수도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밀어주고 있는 도시인데도 사람이 적습니다. 관광지인 구시가지가 차라리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리가의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사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걸까요? 가까이서 보면은 좀 좋은 집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아파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이 대충 이렇네요. 원룸은 한 1억 8천, 방 2-3개 있으면은 2억 1천에서 3억 9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60평짜리 펜트하우스는 7억 8천 그렇다고 합니다. 저기 길 건너편에 있는 낡은 집들은 스칸스테가 목축지였던 그때 지어졌던 아파트 같습니다. 딱 봐도 오래돼 보여요. 그걸 제외하고는 새로운 도심이 될 만큼 막 화려해 보이거나 사람이 많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경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 앞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라트비아에 대해서 짧은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조용하고 적막하고 깔끔한 나라였습니다. 뭔가 한국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어르신들은 박물관이나 또 건물 보는 재미 아니면은 느긋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좋아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인가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쓴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수도권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의외죠. 모든 요소 중에 출산율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리가도 마찬가지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경쟁은 심화되고 출산율 낮아지고 희망이 줄어드니까 자꾸 나라를 떠난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이든 라트비아든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해결책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라트비아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